평형과 안정성입니다. 돌림힘 파트였죠. 그죠? 그래서 이때 뭐 얘기를 하냐면 평형 얘기를 해요. 평형. 평형 얘기를 해. 평형이라는 상태가 그냥 가만히 유지되는 상태의 1대의 조건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안정성, 뭐 무게중심 이런 얘기들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밑에 돌림 힘이라는 파트인데, 근데 합력, 뭐 다른 이름 우리 무슨 말로 주로 많이 했어요? 알짜 힘이죠. 모든 힘의 합, 알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알짜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됐었어? 운동 상태, 그러니까 운동량이 변했죠. 운동량이 변화한다. 우리 알고 있는 거 F는 MA잖아, 그치? 이거 모든 힘에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죠. 알짜 힘입니다. 알짜 힘은 M 곱하기 A인데 A가 뭐야? 델타 T분의 델타 V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P, 운동량 P는 M 곱하기 V여서 운동량의 변화량, 시간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율이 뭐가 된다? 알짜 힘이 됐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을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운동 상태, 운동량이 뭐 때문에 변한다? 힘 때문에 변하고, 힘이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걸 다 합쳐놓은 알짜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이 변화한다. 그래서 왼쪽에 알짜 힘과 운동 상태, 알짜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변하고 운동량이 변하고, 알짜 힘이 0이면 운동 상태, 운동량이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유지될 때 질량이 변할 건 어차피 아니잖아. 뭐가 안 바뀐다는 거야? 속도가 변하지 않아서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게 관성 법칙이었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운동 상태,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게 힘, 알짜 힘이었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돌림 힘은 뭘 바꾸냐? 회전 상태를 바꿔요. 회전하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 돌림 힘이다. 힘이랑 좀 비슷하겠죠? 그래서 힘의 평형 얘기하고 돌림 힘의 평형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괜춘? 아는 거라서 좀 얘기할게요. 자, 돌림 힘의 발생 언제 발생하냐? 회전 8의 방향에 제일 중요한 말이요. 수직이죠. 수직인 힘이 작용할 때 돌림이 발생하여 물체가 회전한다. 우리 문 같은 거 돌아가잖아요. 그쵸? 문 돌아갈 때 이때 회전하지 않는 부분, 회전할 때, 물체가 회전할 때 움직이지 않고 회전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우리 회전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물체는, 어차피 안 돌아가는 물체는 회전축을 어디로 삼아도 괜찮은데, 돌아가는 물체, 돌아갈 물체는 이 회전축을 가지고 돌림힘을 계산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회전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는 위치 있잖아요. 그래서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이제 회전하는 팔의 길이고, 이 회전 팔의 길이에 어때야 돼? 회전 팔의 방향에 수직인 힘이 작용할 때 돌림이 발생한다. 저 문 열 때 뭐 이런 거 보여준 적 있죠? 있었던 것 같아. 얘를 이제 이렇게 당기는 힘이 발생해도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해도 돌고 이렇게 해도 도는데, 가령 이렇게 잡으면은 돌아요? 아니요. 이렇게 잡으면은 안 돌죠. 왜 안 도냐? 회전축이 여기고 팔이 여기인데 팔 방향에 평행하면, 같은 방향이거나 혹은 반대 방향이다 이러면 수직이 아니라 평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돌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돌림의 크기, 요거 뭐라고 읽는다 했어? 타우라고 읽습니다. 대충 요런 식으로 써. 타우. 그리스 문자고요. 타우는 R, 팔의 길이 곱하기 F인데, 이때 수직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라고 해서 이걸 뭐 RF 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단 수직으로 힘을 기본적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R 곱하기 F 곱하기 뭐 사인 세타인데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때 단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이의 단위 미터 보통 쓸 것 같고요. 힘의 단위 뉴턴 쓰겠지. 그래서 얘는 뉴턴 곱하기 미터인데, 자,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는 게 또 뭐가 있지? 줄이 있는데 줄이랑 같아 달라. 줄이랑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일회양,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잖아. 근데 우리 일회양 계산할 때 어떻게 해?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였잖아. 근데 얘는 이제 그래서 이동 거리 자체가 뉴턴, 힘이랑 평행할 때 일회양이 계산이 되고, 힘이랑 이 팔의 길이가 수직할 때 뭐가 계산이 돼? 돌림힘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뉴턴 곱하기 미터 자체는 똑같지만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줄이라는 말 쓰지도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 다음에 이 돌림힘의 방향, 회전축이 정해져 있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얘를 이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고,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돌림힘이 있겠죠. 그래서 두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서로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한다? 부호를 다르게 한다. 부호를 반대로 부여를 하면 됩니다. 나는 뭐 시계 방향 플러스로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시계 반대 방향은 반드시 마이너스로 하면 되는 거야. 혹은 뭐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가 편한데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시계 방향은 부호를 반대로. 서로 방향이 반대면 부호가 반대가 되게끔 설정하는 게 일단 좀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돌림이 우리가 힘도 어떻게 했어요? 알짜힘 합쳤잖아요.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쳐서 알짜힘을 만들었듯이 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을 합칠 거예요. 그랬을 때 남게 되는 최종적인 돌림힘의 합이 요 운동 상태를 회전 운동 상태를 결정할 것이다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 뭐 당연한 거지만 뭐 우리 당연한 논리인데 좀 얘기해 보면 자 이 A라는 물체가 받고 있는 중력이 얼마예요? 아래 방향으로 EMG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안 떨어질까요? 왜 안 떨어지? 줄이 어떻게 하니까 위쪽으로 EMG로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줄 같은 경우 우리 장력이라고 하잖아요. 자, 장력의 특징은 뭐였지? 양쪽에서 크기가 같고 당기는 방향으로만 작용해서 어떻게 된다? 요 줄이 요 위에 있는 막대를 어떻게 한다? EMG로 당기는 것이다. 우리 당연한 거니까 이제 패스. 그래서 M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MG가 작용하겠고 장력 여기도 MG가 작용합니다. 괜찮겠죠? 당연한 거다. 자, 줄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줄에 작용하는 장력은 1번 당기는 방향으로만 작용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양쪽 끝에서 장력의 크기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떻게 살리면 줄의 질량은 없다고 한다 하면서 줄의 알짜힘이 0이 되게끔 하려는 조건이야.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장력 특징 뭐라고? 1번 당기기만 하고요. 2번 양쪽 끝에서 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돌림힘 자 타우 A A에 의한 돌림힘은 시계 반대네요. 근데 밑에 있는 B랑 C는 시계 방향이야. 그래서 우리 방향 부여를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대 그냥.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합시다.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를 다 계산하고 뭐예요? 합을 구한다. 그치? 합을 구해보니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MGL이 나왔어. 자,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어디에다 부여했어? 시계 반대에 부여했으니까 마이너스 MGL이 합이잖아요. 그럼 합이 시계 반대 방향 돌림힘이 있는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패스. 자, 돌림힘에 이용 예시들의 지뢰, 축바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뭐 병따개 같은 거 있잖아. 이럴 때 이렇게 이런 게 지뢰예요. 어떤 장점이 있냐? 팔의 길이가 A랑 B로 대칭하지 않게끔 해요. 그래서 A 긴 팔이 있고 B는 좀 짧은 팔이 있는데 이 짧은 팔의 물체를 올려두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얘는 지금 어디 받침점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어디예요? 자, 얘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구조잖아. 돌리잖아, 그치? 근데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여기 받침점이고 우리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고 돌리는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막대에 작용하는 우리 막대 무게는 없다고 나와 있네. 막대 질량은 지금 없는 셈 치고 막대한테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있을까요? 뭐 3가지 정도 있겠지. 어디 있어? F. 그 다음에 물체 W. 그 다음에 여기에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거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받치는 힘의 크기가 F 더하기 W일 거야. 어쨌든 그걸 우리 알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돌림힘 계산할 때 요거 신경 써 안 써? 돌림힘 계산할 때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왜? 팔의 길이가 0이 되기 때문에 돌림힘이 사라져요. 그래서 얘가 힘의 크기가 뭐가 됐든 간에 팔의 길이가 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을 열 때 문 회전축을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문이 열리지 않았었지. 그래서 왜냐면 팔의 길이가 0이 돼서 돌림힘이 자동으로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돌림힘들의 합. 자, 얘는 A를 F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돌리려고 하지? 시계 반대 마이너스라고 그냥 해보자. 마이너스 A 곱하기 F가 있고요. 그럼 얘는 시계 방향 B 더하기 W가 있는데 뭐래? 요게 0, 합이 0이 되는 어떤 조건이냐? 돌림힘의 평형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돌림힘을 합했더니 뭐다? 0이다 라는 얘기예요. 돌림힘을 전부 합쳤을 때 0이 되는 상황을 돌림힘의 평형 조건이라 하고 힘을 전부 합쳤을 때 0이 되는 상황을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 2가지 조건이 강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정리해보니까 F는 A분의 B 곱하기 W.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팔이 아무래도 A가 더 길 테니까 A분의 B가 1보다 작겠지. 그래서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어떻게 한다? 들어 올릴 수가 있으나 내가 그때 이거에다 옆에다 뭐 써줬었지? 1의 양은 어떻다고? 1의 양은 같다. 맞아요. 1의 양은 같다.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힘의 크기를 줄여주지만 힘 대신에 힘을 주어 이동하는 거리 자체는 늘어나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대충 삼각형의 근사를 시키면 얘가 이제 닮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닮은 B
길이비랑 같게 높이비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얘는 물체는 W라는 무게가 조금만 작동하는, 길이가 짧고요. 그 다음에 F라는 힘의 크기는 W보다 작지만 길이가 어떻게 돼?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회양이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거. 힘은 작아지지만 일회양은 같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포인트는 물체의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린다는 것이 포인트. 자, 오른쪽에 축바퀴는 뭐냐? 똑같은 구조예요. 자, 이 축바퀴는 큰 바퀴랑 작은 바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큰 바퀴랑 작은 바퀴가 실이 이제 같은 실을 공유하진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큰 바퀴에 감긴 실, 작은 바퀴에 감긴 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동심원 형태예요. 회전축을 원의 중심으로 공유하는 동심원 두 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본 거야.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일 텐데, 자, 근데 이 작은 바퀴에 걸려 있는 물체는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림이며 평형 조건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림이 만들게끔 이제 걸어줘야 되겠지. 그럴 때 어떻게 한다? A 곱하기 F,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 B 곱하기 W 시계 방향. 그래서 플러스 BW 하면 얼마다? 0. 합이 얼마라고? 합이 0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때 당연하게도 A가 B보다 크면 이 축바퀴에 큰 바퀴가 반지름이 길면 길수록 더 작은 힘으로 돌릴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때 어떻게 된다? 이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1의 이득은 없다. 1의 양은 똑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오케이? 자, 돌림힘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본진이지. 구조물의 안정성은 어떻게 안정할 수 있냐? 역학적 평형 조건인데, 역학적 평형 상태, 운동 상태 변화 없이 정지해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강제된다. 밑에 1번 힘의 평형, 물체의 작용한 알짜임이 얼마여야 돼? 0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2번 돌림힘의 평형, 돌림힘의 합이 얼마다? 0. 힘의 합도 0, 돌림힘의 합이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쳐서 는 0 만들 거고, 난 전부 다 합쳐서 는 0 만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문제가 풀릴 거예요. 결국에는 연립방정식 문제를 푸는 파트가 되겠죠. 가령 뭐 무게를, 뭐 질량을 구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야하 두 힘의 작용점에 따른 힘의 표현과 돌림의 표현. 그래서 얘는 작용점이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거. 똑같은 힘의 크기로 양쪽에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정지해 있을 수가 있지, 그치? 얘는 알짜 힘이 일단 0인 상황인 것 같아요. F1이 마이너스 F2가 되니까 F1 더하기 F2가 0이 되겠죠. 알짜 힘이 0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같은 작용선상에서 크기가 같은 두 힘이 반대로 작용하니까 알짜임과 돌림힘의 합은 0이다. 어떤 상태라고? 역학적 평형 상태다. 뭐 빈칸 채우는 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거는 기억. 근데 작용점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 작용점이 다르면 자 F1과 F2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긴 하거든? 그럼 알짜임 얼마야? 알짜임 0이에요. 자, 알짜임 0인데 근데 이때 뭐가 발생하냐? 돌림힘이 발생을 하는데 위에다가 하나 적어놓으면 좋아. 자, 알짜임이 0이잖아? 요 강제되는 조건이 있어. 무게중심이 이동하지 않아요. 물론 속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 무게중심이 등속 직선 운동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멈춰있다고 한다면 무게중심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 중심, 뭐 대칭성 좋다고 하자. 이 중심은 이제 안 돌아갈 거야. 근데 이 중심은 고정되어 있고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언제까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렇게. 어떻게? 작용선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보면 이 작용선이라는 게 힘의 그 연장선 그어본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평행선인데 안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될 때까지? 두 연장선이 같은 직선 위에 놓일 때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돌림힘의 합이 이제 0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돌림힘의 합이 0이 아니에요. 왜냐? 이게 우리 안 돌아갈 부분이 뭐라고?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회전축이 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요 부분이 무게중심이 될 거고, 무게중심에 대해서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것이고, 얘도 근데 시계 반대 방향일 거야.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두 개를 더하면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돌림힘의 합이 0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근데 언제까지 돌아가? 작용선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돌아가서
작용선이 같아지면 가령 이거를 이제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리면 이거 돌림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무게중심이 있잖아요. 무게중심 알짜임 0이니까 안 돌겠지? 무게중심 그대로 있고 얘 회전축 된다고 했을 때 힘의 크기 똑같다고 했죠. F1과 F2가 똑같다며 크기가. 그러면 어떻게 돼? 팔의 길이 똑같고 힘의 크기는 같은데 돌림힘의 방향이 반대라서 더했을 때 0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작용선이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돌림힘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이 정도 보자. 그 다음에 구조물의 안정성 제일 중요한 말 뭐예요?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자, 이 무게중심은 뭐 하는 놈이에요? 우리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무게중심은 얘예요. 입자들, 물체가 사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제 원자들 하나하나 다 질량 가지고 있지, 그치? 그래서 원자 하나하나 중력을 받아서 원자 하나하나 무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어떤 거냐?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우리 알짜힘이 힘이 하나가 아니죠. 근데 힘 하나인 것처럼 해놓은 게 알짜힘이야. 그래서 무게중심은 모든 무게가 한 점에 작용한다고 볼 수, 한 점이 좀 포인트예요. 한 점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무게중심점이에요. 그래서 구조물의 안정성,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면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원래 방향으로 원상복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구조물은 어떨수록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바닥면이 넓을수록 안정적이었었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케이스를 한번 보면 자 얘가 지금 이제 무게중심이야. 자 뭐 아무래도 대칭성이 좋은 물체, 균일한 물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센터가 그냥 무게중심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얘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면 원래 상 보여? 원래 얘가 지금 이렇게 있었잖아. 너 어떻게 한 거예요? 원래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돈 거지, 그치? 근데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받침면이 어디 있어? 받침점 안 돌아갈 점. 여기가 지금 안 돌아가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림이 발생한다. 어떻게 했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울었더니 시계 방향으로 돌림이 발생해서 어떻게 된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돌림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오른쪽 상황, 얘가 조금 에바, 좀 많이 기울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기울었더니 시계 방향 돌림이 아유 너 어디다 그었니? 시계 방향 돌림 아니 시계 반대구나 소리. 시계 반대 방향 돌림이 생겨서 기울어진 걸 더 기울게 하는 방향으로 돌림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안정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 이때 무게중심에서 수평면에 내린 수선이 어디에 닿으면 요 바닥면에 닿으면 금면으로 떨어지는 거야. 자, 근데 얘 오른쪽 상황 봐봐. 자, 얘 수선이 어디 닿아요? 옆면 닿았지, 그치? 그럼 옆면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제 여기가 세 부분 바닥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상태는 아직 바닥이 여기지. 그러면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수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바닥면 안에 있으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근데 아니면 이제 꼬꾸라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오른쪽에 평형 상태와 무게중심 되게 중요한 말은 뭐냐면 무게중심을 떠받치면 어떻게 된다?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됩니다. 무게중심을 무게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무게중심을 떠받치면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무게중심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요 동그란 손 요 안에 있어야 돼요. 받침면 안에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지금 무게중심이 뭐였어요? 무게중심이란 말이 뭐였지? 무게중심이 뭐였어? 전체 무게가 한 점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실 모든 점에 다 작용하고 있지, 중력이. 근데 한 점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거, 한 점에 작용하는 거랑 똑같은 점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어디를 받쳤어요. 어디를 받쳤는데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됐다고 치자. 자, 근데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되었는데 if 만약에 무게중심이 받침면 위에 있지 않다고 해보자. 가령 뭐 이런 데 있다고 해보자. 자,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되었는데 무게중심은 뭐야? 이 물체 전체의 무게가 한 점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이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회전축이 어디가 생겨? 여기가 회전축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시계 반대 방향 돌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봐봐.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했어. 돌림힘의 평형 이루어졌지. 돌림힘의 합이 0이지. 근데 만약에 바깥에 받침면 바깥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돌림힘이 생겨버리니까 모순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역학적 평형 상태다. 그럼 얘는 무게중심이 어떤 거야? 무게중심이 받쳐져 있는 거야. 받쳐져 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 찾을 때, 자, 무게중심 한번 찾아보자. 자, 이렇게 해봤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요 손바닥 있는 곳에 있지 않은 거야. 무게중심이 여기 있지도 않은 거야. 요 손바닥에 있지도 않은 거야. 뭐 어디 있을까? 요 안엔 있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그 교집합 그려가지고 아 여기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무게중심이 받쳐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역학적 평형 상태고, 반대로 역학적 평형 상태면 뭐야? 무게중심이 받쳐져 있는 거야. 역학적 평형 상태야, 무게중심이 받쳐져 있는 거야. 혹은 무게중심이 받쳐져 있어, 뭐야? 역학적 평형 상태야. 서로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역학적 평형 상태야, 무게중심이 받쳐져 있는 거야. 무게중심이 받쳐져 있어, 역학적 평형 상태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거 명제의 역이 역도참이라고. 뭐라고 하지 이거? 필요충분 조건. 뭔 말인지 알지, 그치? 역학적 평형 상태야, 무게중심이 받쳐져 있는 거야. 무게중심이 받쳐져 있어, 역학적 평형 상태인 거야. 됐어?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원력, 우리 복원력은 원상복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를 되돌리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원력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탄성력 같은 게 있지. 원래 위치가 있어. 평형점이 있고, 평형점보다 길어져? 짧아지는 방향으로 힘. 짧아져? 길어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게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원력에 의한 안정성은 역학적 평형 상태를 조금 벗어났을 때 복원력에 의한 돌림힘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한다면 우리는 물체가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우리 바로 하잖아. 가령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 가령 3번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좀 너무 무례했나? 너무 무례했니? 해볼까? 뭐야? 1000 곱하기 1은 뭐랑 같다? 4F랑 같다. 최소라고 했죠, 그쵸? 얘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얘는 250을 이상이어야 2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00 곱하기 마이너스 1000, 얘는 시계 반대고, 그 다음에 4m 곱하기 F는 뭐야? 시계잖아. 근데 이게 뭐가 되면? 음이 아니게 되면 들어 올릴 수 있죠. 그래서 F는 250 이상이어야 돼. 4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거로 넘어갈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할 수 있죠? 눈으로 바로 풀리지. 자, 0이 300, 30kg래. 철수 얼마야? 600이야. 그럼 얼마여야 될까? 길이가? 1.5m여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겠지. 그래서 돌림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왜? 어떻게 돼 있어? 수평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돌림의 평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0에 의한 돌림임은 얼마야? 300N 곱하기 3m니까 900Nm 맞겠지. 그 다음에 철수와 받침대 사이 거리는 1.5m여야 돌림의 평형. 다음 5번 이렇게 보면 되겠다. 너무 쉽잖아? 그치? 쉽잖아, 맞지? 이거 어려우면 안 된다? 이거 어려우면 안 되지. 밑에 있는 것도 뭐 패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7번 한번 풀어볼까요? 아유, 재밌다. 다녀오세요. 어떻게 돼요?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MGL, 그 다음에 MG2L, 뭐 어떻게 돼야 돼? 여기 T라고 하면 마이너스 T 곱하기 L 더하면 얼마다? 0이다. T는 얼마야? 3mg. 자, 하나 물어볼게. 받침대가 받치는 힘이 얼마죠? 여기 장력 3mg 아래 방향. mg가 얼마야 돼? 받침대 받치는 힘 얼마야 돼? 5mg여야 돼요. 지금은 막대 질량 여기서는 무시하래. 지금 문제라. 원래 그렇잖아. 앞에 부분 문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는 9번 한번 해볼까요? 무려 상이래, 상. 뭐 7번은 3mg였어요. 이건 뭐 바로 했을 거고. 뭐?
어디로 계산해도 시계 반대 방향이 이기지, 그치? 뭐 무게 중심을 놓고 계산을 하든 어느 방향을 계산하든 시계 반대 방향 돌림이 나올 거예요. 기억? 시계 반대 방향 회전하는 말이다. 뭐 이거를 사실 여길 잡아도 되고 뭐 여길 잡아도 되고 어디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에서 막대에 작용한 알짜임은 나에서 얼마야? 위로 7, 아래로 7이니까 0 맞거든?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무게중심이 고정돼야 돼. 여기는 이제 안 움직이는 거야. 가 같은 상황 무게중심 어떻게 될까?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회전하겠지. 그렇게 될 거예요. 다음 딕은 나에서 막대는 회전하지 않냐? 회전 안 하냐 이거? 회전을 합니다. 왜냐면 묘하게 얘가 이기거든. 얘는 이거는 이제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 얘도 시계 반대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조금 더 약하죠. 그래서 시계 반대가 이기겠구나. 회전을 할 겁니다. 영리는 3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요런 느낌? 나 오른쪽에 10번 바로 해볼까요? 가능하겠지? 모든 부분이 돌림의 평형을 만족하고 있다. 이제 막대 질량 무시하래요.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밑에 모빌이 돌아가지 않는다. B 얼마라는 얘기야? 6M이라는 얘기지, 그치? 여실에 걸리는 그 위에 모빌 왼쪽에 걸리는 장력이 12mg라는 얘기고요. 얘가 지금 우리 회전축을 우리 요 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회전축을 여기로 잡으면 좋겠지, 그렇죠? 어떻게 돼? L 곱하기 12mg가 시계 반대 마이너스 L 곱하기 12mg. 그 다음에 3L 곱하기 X는 0이다. 얘는 얼마야? 4mg. 그래서 얘는 4m이겠지. 16M 4번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는 13번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막대의 무게가 생겼어. 훌륭하다. 뭐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치? 조건이 어떻게 돼? 얘는 지금 왜 안 떨어집니까? 자, 우리가 역학적 평형 상태일 때 1번 힘의 평형, 힘을 다 합치면 얼마다? 0이다. 2번 돌림힘 다 합치면 이건 얼마다? 이것도 0이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래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 아래 방향 마이너스 mg 중력 작용하는데 위쪽으로 플러스 fa, 그다음 위쪽으로 플러스 fb, 이거 다 더했더니 얼마다? 0이다. 플러스 fa 빼기 mg 플러스 fb는 얼마다? 0이다. fa 더하기 fb는 얼마다? mg다. 이거 맞는 말이죠. 막대에 작용한 알짜임이 0이다. 기억? 이거 틀렸다고 하면 그냥 바로 나가야 돼.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자, 니은을 봐야 되는데, 자, 회전축을 어디로 삼으면 좋아요? 어디든 괜찮아요. 가령 정지에 있을 거니까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은데 다른 점으로 잡으면 조금 아쉬운 게 돌림힘 계산할 때 힘이 작용하는 점을 회전축으로 잡으면 편해. 왜? 돌림힘 한 항을 그냥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잡으면 우리 어디로 잡을까? 여기로 잡을까? 그럼 얘는 중력 어느 거리에서? 무게중심 2L.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 플러스 2LMG,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 3L 곱하기 FB 하면 얼마다? 0이다. FB는 3분의 2mg구나. FA는 3분의 1mg겠네. 그래서 A가 절반이구나. 기억, 딕은 3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15번 한번 해볼까요? 중이네, 중. 귀찮을 수는 있어. 근데 좀 이렇게 자, 지저분하고 얘는 이제 막대 질량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실수해서 그냥 점수 까이면 좀 속상하겠지. 그래서 그냥 차분히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못 풀 게 아닌데 차분히 뭐 한 항이라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냥 틀리는 거거든. 그래서 차분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B의 질량을 알려줬고 A랑 C는 모릅니다. 어쨌든 수평을 이루고 있으면 힘의 평형 조건, 돌림의 평형 조건이 모든 위치에서 다 만족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막대 질량 M, EM 고려를 해야 돼요. 그냥 뭐라 해야 되냐면 좋은 문제는 아니야. 좋은 문제는 아닌데 그냥 요런 문제는 이제 그냥 뭐라 해야 되냐면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 안 한 친구들 변별 문제로 학교 시험에서 내자면 요 정도 난이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내자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막대 1이 좋아, 막대 2가 좋아? 막대 2가 좋아. 왜? 일단 B라도 알려줬잖아. 그래서 얘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전축 어디로 하면 좋을까? 우리 장력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장력 계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디가 나? 여기가 장력 작용하는 점이 낫겠지. 요것도 무게중심이 2분의 3D 위치에 있겠다, 그치? 2분의 1D, sorry.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것들 보면 B가 만드는 거 시계 반대 마이너스 D 곱하기 mg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만드는 거 2분의 D 곱하기 mg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C가 만드는 건 아직 모르는데 어찌됐든 플러스 2D 곱하기 mcg 하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D랑 M은 다 없앨게요. DM을 다 없애보자. M을 못 없애는구나. D랑 G를 없애야겠다. 젠장. D랑 G를 없애면 그럼 마이너스 M 더하기 2분의 M 더하기 2MC는 0이다. 그래서 2MC는 2분의 M이다. MC는 4분의 1M. 요거는 일단 나왔고, 그러면 이제 다행히도 있어 보기에 3번 아니면 5번일 거 아니야? 그치? 요 두 개 중에서 일단 생각을 하겠고, 자, 이게 4분의 1M이면 이 모빌, 막대 2 모빌 전체 질량은 4분의 9M이에요. 이걸 누가 버티는 거야? 이거 누구 없으면 바로 떨어져? 이 끈이 없으면 바로 떨어지죠. 그죠? 이 끈이 버티는 게 얼마다? 4분의 9mg를 버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지. 그죠? 여기가 4분의 9mg예요. 여기에 작용하는 돌림이 위의 장력 아직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요 포인트가 좋을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무게중심 전체 6D이기 때문에 이 회전축으로부터 D 거리에 일단 있겠고요. 여기서 이 마이너스 2mg가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한테 작용하는 것들 돌림이 보면, 자, 마이너스 4D 곱하기 MAG가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D 곱하기 2m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방향 2D 곱하기 4분의 9mg가 있는데, 이거 사소하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저분한 D랑 G는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DG 다 없애자. DG 다 없애면 마이너스 4M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더하기 2분의 9M은 0이다. 정리하면 4MA는 2분의 5M이구나. 8분의 5M이겠다. 그치? 답은 5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좋은 문제냐?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문제지. 근데 노가다로 하나라도 실수하면 그냥 틀리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놔야 되고, 한 문제를 내자면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 항이라도 놓치면 그냥 틀리는 거라서. 놓치는 거 있어 혹시?
뭔가 놓친 게 있다면 그 놓친 것 때문에 틀리게 된 거니까 속상할 거야, 그렇지? 이거 어디? MA는 8분의 5M이 되는 건데? 왜 8분의 1 나왔을까? 여기가 2분의 5잖아. 2분의 9M, 4분의 9mg가 이 뒤에 작용하니까 2분의 9mg. 더했을 때 4분의 5m이 나와야 어디 말이죠? 여긴가요 혹시? 이 막대도 버티고 있잖아요. 요것도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 막대 이거 빼면은 이게 나오는구나. 8분의 1m이 나오는구나. 그런가 보다. 그래서 되게 치밀하게 짜증나게 해놓은 문제네. 그래서 이거는 한 항 빼놓으면 그냥 틀리는 문제거든. 억울하잖아. 좋은 문제 절대 아닌데 나오기 좋은 문제 같아서 연습을 해놓읍시다. 그래서 한 항도 빼지 않고 하는 거. 이건 뭐 16번은 이것도 한번 해볼까? 좋은 문제 16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연습하는 게 아무래도 템포 좋고 숙제 양도 줄어들고 좋은 거잖아,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G는 10으로 쓰라고 나와 있네요. 이건 그냥 문제 자체가 좀 좋은 문제 같아. 그래서 연습을 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기억 이거 틀리면 이게 기억이 이게 틀리면 이거 안 되는 거다. 이거는 그냥 맞아야지, 그치? 이게 안 되면 수평을 이루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뭐 떨어지든 뭐 하든 하겠지.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구조가 P랑 Q 사이에 A라는 게 A가 이제 P에는 줄로 묶여 있는데 그 Q 위에 이렇게 얹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얹혀 있는 거. P가 A를 줄로 이렇게 머리를 잡고 있고 그게 딱 Q 위에 얹혀 있는 겁니다. 양쪽에 의해 힘을 다 받겠죠, A는. 다녀오세요. 그게 문항 참 좋은데 문항의 개념이 좋고 지저분하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길이 배분이 좀 매너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자, 아래랑 위랑 어떤 게 더 좋아? 아래가 더 좋아. 왜? 자명하잖아. 그치? 얘가 2kg인데 얘 무게중심 지탱되고 있고 안 돈대. 그럼 얘가 5kg, 50N 다 때리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20N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작용 반작용인데 A가 Q를 FA가 Q한테 주는 힘이 아래 방향으로 20N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Q가 A한테 주는 힘은 얼마야? 플러스 20N이란 얘기예요. 그러겠죠? 그치? 맞죠? 근데 A는 중력이 얼만데? 아래 방향으로 사실 50N입니다. 근데 왜 안 떨어지냐? 줄이 A를 위쪽으로 30N 머리끄댕이 잡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니은 선지가 틀렸죠? 그래서 이 줄 P랑 그 A를 사이에 작용하는 요 줄이 있잖아요. 줄이 장력의 크기가 30N입니다. 그래서 이 장력이 이 줄이 P를 아래 방향으로 30N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도 우리 R자임이 0일 거기 때문에 얘는 아래 방향 30N, 무게중심에서 아래 방향 40N, 그다음 위쪽으로 플러스 F1 플러스 F2.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일까? 70입니다. F1 더하기 F2는 70 일단 돼야 되는데 일단 니은 틀렸고 디귿은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거 해봐야 되겠다.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거 회전축을 뭐 아무데나 잡으면 돼. 뭐 F1로 잡을까? 자, 여기로 잡자. 여기로 잡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30N 줄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 플러스 L 곱하기 30N 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 어느 거리야? 2분의 3L 거리고 얘도 시계 방향 플러스 2분의 3L 곱하기 40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F2는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 3L 곱하기 0 그래서 안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정리하면
얘가 이제 60이지, 그치? 30L 더하기 60L은 3L F2. F2는 그냥 30이구나. 그럼 F1은 40이겠다. 기디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요런 느낌. 그래서 결국 뭐 해야 된다? 힘의 표현 조건과 알자 힘의 표현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서 미지수 값을 연립방정식 하면서 문제 풀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다음 페이지. 자, 17번. 이거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그런 왁구의 문제인데,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최대값과 최소값 여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부등식이라는 얘기야. 범위야, 범위. 자, 범위 문제 해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무게중심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게중심, 위치, 범위 찾기. 여러분 17번 한번 풀어보시고 저도 이거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계산 한번 좀 해보시고 여러분의 방식 계산 한번 해보시고 값이 어느 정도 얼마나 나와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구하다가 좀 계산이 가로빔에 질량이 있구나. 문제 세 번째 줄에 써 있는 말을 이 사람아. 예?
그럴 수 있지. 일단 이제 패턴이 방법이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일단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 어떻게 하고 있었을 거냐면 최소값 x의 값이 만약에 작다면 a가 왼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 딱 걸리겠지, 그치? 그러면서 딱 x의 위치에서 그 돌림힘이 왼쪽 돌림힘이 이 왼쪽 축을 기준으로 돌림힘이 0 되는 순간 찾아야겠다는 마인드일 것 같고, 그다음 최대값 x가 최대한 a가 최대한 오른쪽에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오른쪽에서 돌림힘이 0 되는 순간 x 찾겠다 이런 마인드였을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 계산 잘 할 수 있으면 괜찮은 방법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한번 들어볼래? 자, 이거 좀 복잡한 구조 같은데 한번 들어봐. 자,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무게중심을 찾을 거야. 이 가로빔 A, B 덩어리의 무게중심 찾을 거야. 이 덩어리의 무게중심 찾을게. 오케이? 자, 무게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덩어리 전체에 작용하는 무게가 전부 어디에? 한 점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이 무게중심이야. 자, 만약에 그러면 무게중심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냥 무게중심이 여기가 걸렸을 때 이제 이거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이렇게. 그렇지 않아? 가로빔이 어디 있어? 가로빔의 받침면이 어디 있어? 요 2L 범위잖아요. 무게중심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봐. 어떻게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겠고. 그다음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해봐. 어떻게 될까? 시계 방향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안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는 거야? 무게중심이 받침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꽉 펴는 조건은 뭐라고? 무게중심이 받침면 위에 있다. 오케이? 자, 무게중심의 위치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냥 좌표 축을 한번 생각해볼까? 이 가로빔 전체 길이가 얼마야? 15L 더하기 2L 더하기 3L이니까 20L이지, 그렇지? 자, 0부터해서 20L까지. 자, 무게중심의 위치를 Y 값이라고 해볼까? 괜찮을까요? 자, 무게중심이 뭐라고? 전체 작용하는 무게가 한 점에 작용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 왼쪽 축을 기준으로 돌림힘 한번 잡아볼래? 무게중심을 만드는 돌림힘. 전체 무게가 얼마야? 22, 4, 16이니까 22mg지, 그치? 22mg 곱하기 y라는 돌림힘이고, 이거는 뭐랑 같아? 각 부분 돌림힘들의 합. a가 만든 돌림 어떻게 할래? 무게 4mg 곱하기 거리 x. 그 다음에 가로빔이 만드는 돌림이 얼마라고 할래? 자, 무게가 2mg죠, 그쵸? 2mg에다가 전체 길이가 20L인데 무게중심은 10L에 있을 거잖아. 더하기 2mg 곱하기 10L. 괜찮아? 이 왼쪽 끝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B는 어디 걸려있어요? 20L 위치에 걸려있고 질량이 16M. 그래서 16mg 곱하기 20L입니다. 그럼 요 왼쪽과 오른쪽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무게중심이라고. 다시, 무게중심이 뭐라고? 전체 무게가 한 점에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간주할 수 있는 점이라서 이 22mg가 y에 작용하는 돌림힘 계산한 것과 이 세 가지 항 돌림힘 계산한 이 세 가지 항의 돌림힘을 더한 것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mg가 다 곱해져 있으니까 mg 다 뗄게. 그럼 y의 위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y는 22분의 4x 더하기 20L 더하기 320L이 돼요. 그럼 이 돌림이 무게중심 위치가 어디 있으면 돼? 가로빔 받침면에 있으면 되잖아. 여기 있지. 어디부터 어디? 15L부터 17L 사이. 15L. 아유, 숫자 왜 이러냐? 근데 괜찮아. 4x 더하기 340L 더하기 여기는 17L 이렇게 되고, 이제 22. 숫자 22 뭐야? 너무 매너 없다. 20 정도로 해주지. 그럼 양변에 곱해요. 그럼 330L 4x 더하기 뭔가 근데 거의 풀려가지. 왁구 보니까 얘는 22 곱하기 17 340 아니야 340 곱하기 34 340 더하기 34니까 374. 그러면 어떻게 돼요? 4x는 어디야? 마이너스 10L 이상 34L 이하. 오케이. x는 어디서 어디? 마이너스 2.5L 이상 8.5L 이하입니다. 이건 뭐야? 수학적으로 계산한 x를 거는 위치야. 자, 그런데 x를 음수에 거는 건 가능하진 않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건 위쪽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고 물리적으로는 0부터 8.5L까지라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방금 뭐 한 건지 알겠어? 무게중심이 어디 위치하면 받침면 위에 위치하면 안정적이다. 자동으로 돌림의 평형을 만족시킵니다. 무게중심이 어디 있으면 받침면 위에 있으면. 근데 그 받침면 범위가 어딘데? 15L부터 17L 사이까지.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라고 물어보는 뉘앙스가 이 뭔가 요 느낌 나잖아. 요 느낌. 이 부등식 느낌이 나잖아. 요거랑 요거 차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무게중심 위치 찾기로 접근하면 식 한 번 쓰고 끝날 수는 있지. 근데 여러분이 처음 시도했을 방식으로 회전축이 여기가 얘가 이제 그 받침대 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왼쪽에 무게중심이 걸쳐 있으면 여기 요 15L 위치를 기준으로 돌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무게중심이 걸쳐 있으면 17L 기준으로 돌 거라서 식을 2번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거보다 이게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추천을 드리고 판단 잘못하면 그냥 식 잘못 세우는 거라서 이 무게중심 찾기가 판단 잘못할 일은 좀 없을 거라서 요거 한번 연습해보. 이거 복기 한번 해보세요. 요거 다시 한번 돌면서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요건 밑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나머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파트는 이제 끝. 이제 53분이니까 쉬었다가 8시 3분에 마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